안녕하세요. 정문일집 황철중 대표입니다. 해외장부터 우리장까지 한번 볼게요. 다우존스를 보게 되면 여전히 우상향으로 흘러갑니다. 그죠? 흐름이 한 번도 안 깨지면서 잘 가고 있죠. 한 이틀 정도 음봉이 났다가 오늘 양봉이 나면서 조금 우상향으로 다시 살려놓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흐름이 한 번 시작되면 그 흐름 속에서 양봉, 음봉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대흐름을 이어가느냐 안 이어가느냐 그걸 보는 게 더 중요하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우상향으로 이렇게. 그죠? 그리고 지지하장이 잃었던 부분을 안착하면서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았던 부분이 여기 또 오랫동안 저항을 받았었죠. 그리고 안착하니까 지지를 받고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상향으로 지금 전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돌아서느냐가 문제인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지금 위에 쪽에 있으니까 영역상 상승적으로 계속 전진하고 있죠. 이 보고요. 그 다음에 S&P 500을 볼게요. S&P 500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죠? 여전히 음봉 두 개 났다, 오늘 양봉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려놓죠, 저. 그럼 똑같죠? 얘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우상향의 변함이 없죠. 잘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엊그저께 좀 꺾은 모습이 좀 빠질 것 같았지만 이 부분을 넘어가면서부터 현재 얘는 이런 흐름을 타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도 상승 영역에 놓여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펼쳐진 부분이 여기까지 열리죠. 여기까지. 이렇게. 근데 여기를 이제 깨서 만약에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대추세에 저항이 되면서 꺾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엄청 중요하다. 이어가는 자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음봉이 양봉을 보면 안 되고 여기를 이어가느냐를 보는 게 중요하죠. 이 부분은. 이어가느냐, 못 이어가느냐. 그걸 보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반도체 지수 한번 볼까요? 자, 반도체 지수를 보게 되면은 저점이 역시 이어갑니다. 그죠? 잘 이어가죠? 그리고, 이렇게, 음봉 두 개 났지만 그 음봉을 다 커버하는 양봉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얘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나스닥이나 거의 똑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열려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깨지면 얘도 이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잘 흘러가고 있는 거죠. 영역상. 자, 그 다음에, 니케이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아시아 증시로 한번, 아니, 아시아 증시로 한번 와볼게요. 아시아 증시로 와보게 되면, 니케이 보게 되면 이렇게. 엊그저께 좀, 어제 좀 빠졌었잖아요. 근데 음봉 두 개가, 오늘 강하게 올라오면서 다 카바하죠. 그죠? 여전히. 그래서 얘도 문제없이 우상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이탈하냐. 일단 저항했던 자리가 지지로 바뀌어서 이렇게 지지 하장을 만들어 놓고 이쪽에서 지금 그 박스를 이렇게 치고 있는 거니까 여기 이탈 여부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살았죠. 이렇게. 여기 위에 있으면 여전히 상승 진행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대만 갑권지수 한번 볼까요? 대만 갑권지수 보게 되면 얘도 올라가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죠? 그리고 꺾지도 않아요. 그냥 엄청 강하게 올라갑니다. 여전히 강세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상해 종합 볼게요. 이거는 뭐 계속 많이 얘기 드렸지만 얘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탈했고 여기 저항대 생겼고 이렇게 저항이 되니까 여기 저항인 것처럼 보이지만 맞죠? 근데 월봉을 보게 되면 얘는 저항이라기보다도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오랫동안에 이렇게 흘렀던 부분을 제껴놨죠. 이렇게. 그래서 틀어놨어요. 우상향으로.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올랐다가 눌림의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더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 다음에 항생지수를 볼게요. 항생지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2017년, 18년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흐름이 바꿔놨잖아요. 그러니까 올라도 얘는 눌림 형태가 한번 튀어나갈 가능성은 농후하죠. 그래서 여기 다우부터 나스닥, S&P, 그 다음에 반도체까지 미국 지수, 그죠? 미국 자체가 전체적으로 우상향으로 잘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니케이, 그 다음에 대만, 그 다음에 여기 아시아 증시를 대표하는 이 나라도 우상향으로 잘 가고 있어요. 그죠? 아시아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나가 있죠. 독일 지수는 요게 이제 그 유럽 지수의 대표적이죠. 근데 독일 지수를 보게 되면 얘도 여전히 뭐 미국 지수랑 다르지 않고 그대로 잘 갑니다. 특히 저항받던 부분이 또 저항받고 잘 뚫으면서 어떻게 돼? 잘 넘어가고 있죠. 이제 얘도 흐름상을 보게 되면 대추세는 여전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죠?
그래서 미국, 그 다음에 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 미국, 아시아, 유럽 다 우상향으로 잘 가고 있죠. 늘 이런 걸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나라 장으로 와볼게. 코스피 전체적으로 볼게.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코스피는 보다시피 연봉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강하게 치고 나갑니다. 한 번도 최근에 깨지 않고요. 특히 이 부분을 저항을 받았던 대추세 저항을 10년간에 일어난 대추세 저항을 뚫습니다. 그게 2750을 기점으로 해서 뚫어서 오버히팅 난 구간으로 강력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장도 상당히 강세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봉으로 와도 지금 아까 이렇게 올랐던 이렇게 이 부분이었죠? 여기 이렇게 2750 이 부분이 요거랑 같은 거죠. 이렇게. 뚫어놓고 이 흐름을 뚫어놓고 그 위에서 계속 놀아요. 이렇게. 굉장히 강세적으로 가려고 하고 있죠. 우리나라장 그 다음에 일봉을 잠깐 볼게요. 일봉을 보게 되면 이렇게 지난 1월 달에 고점을 찍고 한 3개월 동안 계속 고점을 낮추면서 뭔가가 이렇게 틀어질 뻔 했는데 그걸 다시 살려낸 게 4월 달 들어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도 우상으로 잘 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장이 굉장히 양호한 걸 알 수 있죠. 흐름 자체가. 그러니까 전 세계 증시나 아시아 증시나 우리 증시나 모두 우상향으로 진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죠? 특히 최근에 내려오던 흐름을 바꿔놨다는 것은 또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내려와도 지지대가 형성된 거죠. 다시 튕겨나가면 이 고점 3266은 무난히 통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자, 그런데 코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요. 이미 코스닥은 고가를 갱신해놨어요. 그죠? 이렇게 작년 1월 달에, 올해 1월 달에, 1월 달에 이렇게 고가를 낮추면서 한번 꺾어보려고 시도했었는데 4월 들어서 그걸 바꿔놨잖아요. 그러면서 얘는 이미 이 전 고가를 통과시켜놨어요. 일단. 그죠? 이걸 보면 얼마나 지금 시장이 강세로 흘러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듯이 종합주가 지수를 이렇게 하루도 빠지지 말고 봐야 되는 이유들이 다 여기 있는 거죠. 흐름상.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한번 보면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삼성전자를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종합주가 지수 모양하고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 대추세를 보게 되면 이 월봉을 보게 되면 이렇게 뚫었죠. 가파르게.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얼마 7만 원대 초반에 깨지만 않는다면 이 강한 저항을 돌파시켜 놨기 때문에 10년간의 우상향으로 올라올 때마다 부딪혔던 저항선을 이제 통과시켰죠. 오버팅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더 올라갈 가능성은 점점 높아진 거죠. 그만큼 지금 삼성전자도 일정한 박스권에서 근 한 3달을 지금 놀고 있는데, 2-3달을 놀고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밀린다 하더라도 7만원까지만 깨지만 않으면 올라가는 것은 지장이 없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7만원 이때까지 밀리면 많은 사람들이 96,000원에서 밀리면 이게 좀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니까 공포에 나올 거예요. 공포심이 엄청 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너무 공포를 갖지 말자는 거죠. 이렇게 빠진다 하더라도, 비록 빠진다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공간을 잘 활용해야 되는 거죠, 공간. 파동의 위치야, 공간은.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렇게 7만원대가 이렇게 있는 게 바로 대추세 저항값이, 저기서 올라오는 대추세 저항값이 이제 지지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뚫어놓고 밀려도 이렇게.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폭이 좀 여유가 있는 거죠. 이게 비로소 깨져야 전체 시장이 한번 이렇게 출렁하겠죠. 그 전까지는 삼성전자가 붕괴되지 않으면 종합주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확 깨질 일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점차를 잘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상향으로 잘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죠? 지장이 없는 거죠. 자, 요런 점은요, 하루도 빠지지 말고 체크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또 업종 대표주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LG화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거는 뭐 화학에는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져야죠. 업종 대표주들이 지금 우상향으로 잘 가고 있나, 이렇게.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주봉만 해도 한 번은 안 깨졌어요. 이렇게. 깨지질 않았죠?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가는 흐름이 얼마나 강한지 그 규칙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전기전자 대표업종, 그 다음에 LG화학은 뭐예요? 화학계 대표업종. 이런 것만 봐도 굉장히 강한 두 놈이, 우리나라 리그를 가공한 두 놈이 꺾질 않습니다. 그죠? 이만큼 장이 강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개별 종목을 할 때는 좀 다르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종합주가지수가 꺾이면 개별 종목도 따라가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죠. 그죠? 그래서 종합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한 60에서 보통 한 70%는 미친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40에서 30%는 이 정도는 미치기도 하고 개별주라고 하죠. 이거 종합주가에 미치지 않는 종목들. 이렇게 분리해보면 대부분이 업종이 종합주가지수의 분위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종합주가지수는 되도록 우상향으로 계속 유지가 돼야지만 그 흐름이 유지가 돼야지만 장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우상향 잘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점을 항상 체킹해 나면서 장을 보면 좀 더 큰 흐름을 잊지 않는 매매를 할 수 있겠죠. 자, 2021년 4월 22일입니다. 현재 시각 오후 3시 51분 지나는데요.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의 집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